앞으로 자신이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분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사실 노무현 재단을 열심히 지키고 힘써온 게 유시민 이사인 건 맞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 근데 저는 이제 곽상원 씨 그 사위분, 곽상원 의원하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사실 이제 내부를 또 들여다보면 말이 많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사실은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은 나 이제 앞으로 더 심하게 신랄하게 비판할 거야. 선전포고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권을 지키고 혹은 누군가를 추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지금 네. 그 노무현 재단의 황희두 이사도 되게 마음 상했다고 하면서 이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노무현 재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또 사실 매불쇼도 지금 2주 쉰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 진보 계열 쪽에 있는 비평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쟁 전 단계 들어간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예상됐던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상 그동안에 뭐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 뭐 떠나겠다 이런 본인의 약속을 번복하는 것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번 선거 앞두고 매불쇼에 나가서 했던 그 ABC론이라든지 예. 아니면 사저투표 날에 가서 했던 뭐 간첩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이제 도를 넘은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결국 한국 정치를 아주 과거 중에 과거로 퇴행시키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려스러운 것은 노무현 재단을 떠난다고는 하는데 예. 결국 그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앞으로 할 비평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럼 앞으로도 지금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이냐.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앞으로 만약에 비평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면 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요. 더 큰 저항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이야기는 하고 예. 행동을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거든요. 가장 예.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트위터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베버의 그 책을 통해서도 이게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 여당이라고 하면은 큰 그릇, 결국에는 성문을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시민 전 장관님은 ABC라는 걸 통해서 너 이익을 받으려고 들어왔지라고 모욕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의 정치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님은 평론을 중단하시는 편이 저는 유시민 전 장관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평론을 더 이어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비판에 저는 직면할 것을 각오하고 하셔야 될 것이다. 내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말을 그럼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당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그 이익을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을 모욕 주는 방식이 본인의 정치라는 것을 뚜렷하게 제시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면서 거꾸로 행동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정치활동 오래 하셨고 좀 인정받는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활동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여온 유시민 전 장관의 태도로는 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미래 전망이 좀 어둡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격적인 이제 참전 선언인데 저는 제발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외관의 형평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아, 외관의 형평이라도 갖춰달라? 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세 군데 김어준 뉴스공장, 매불쇼, 유시민 작가님 제발 편향되지 말고 최소한의 외관의 형평 갖추세요. 왜? 조국혁 신당 성비 문제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언급 안 합니까? 그거 강미정 전 대변인이 나와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2차 가해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처리 못했고 조국 대표 거짓말한 거예요. 매불쇼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다 처리했고 당 지도부 사퇴했다고요? 황현선 사무총장 9월에 사퇴하고 12월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사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내가 사퇴 다 시키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사람은 농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장난했으면 피해자에게도 반론권을 줘야 되지 않아요? 반론권 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뉴스공장 유시민 작가 매불쇼 셋 다 이지미 하듯이 패고 있잖아요 피해자. 한마디를 안 합니다. 뭐 물어봐도. 근데 저는 그 주장이 자기 주장할 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주장의 이면에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반론권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반론권을 달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네. 네, 균형을 맞춰달라는 거잖아. 당연하죠. 같이 출연시켜서 싸움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방송적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네. 있겠죠. 저는 그렇게 투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외관의 공평 형평은 갖춰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조국 대표 편든 거 아니에요? 2달 3달 그렇게 조국혁 신당 유리한 말만 하고 그 방송 듣는 실시간 동접자 30만 명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 그때 성비 책임지고 다 사퇴했는데 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저렇게 난리야? 왜 피해자는 저렇게 옹졸하게 난리야?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반론권 안 주니까. 근데 그러고 나중에 뭐 세월호가 어쩌니 저쩌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최욱 앵커는 사실 말해서 저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에요. 왜? 그 질문이라도 했죠. 김어준 총수 언제 성비 사건 물어봤어요? 단 한 번 안 물어봅니다. 한 번 안 부르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 불러도 성비 사건에서 뉴스공장에서 물어보는 거 보셨어요? 질문 자체를 하잖아. 왜? 질문 던지면 조국이 타격이 입을 거를 너무나 잘 알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거 파고 들어가면 100% 피해올 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는 그 굉장히 야비함을 느꼈어요. 그게 뉴미디어의 할 짓입니까? 기성 언론들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다. 조중동들 자기들끼리 언론 전파 가지고 장난친다 해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 김어준 아니에요? 냉정히 말해서. 그 드는 사람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피해자 2번, 3번 짓밟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한다고 좌표 찍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한테 단 한 명도 거기 항의를 안 해요. 제 방송에 나오랄게요. 나와서 한번 강경되면 얘기해봐라. 2차 가해 안 했으면 안 했다로 해라. 내가 언제 열려있다. 조국혁신당에 제가 그렇게 많은 반론권을 줬어요. 단 한 번의 반론이 안 들어옵니다. 강경되면 부른 다음에 혹시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나는 황현선 사무총장 3개월 만에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 나는 그걸 봤는데 팩트니까 반론권 있으면 다시 돌아와라. 너 반론 해주겠다. 안 옵니다. 왜? 반론하다가 더 까이죠. 뭐 아무래도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지내셨고 유시민이라는 상징은 대한민국에서 권력이거든요. 물론 유시민 전 장관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슨 권력이냐라고 하지만 진짜 권력이라는 것은 때리기 전에 풀이 벌써 들어 눕는 걸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스피커가 가진 영향력을 권력으로 빗댄다면 언론 권력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조선일보도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본인의 어떤 힘과 지위에 비등한 어떤 그런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본인의 어떤 지위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저는 상당한 위기감과 어떤 조급증이 가져온 이런 참사 아닌가 싶고 저는 앞으로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 설명문에도 나온 것처럼 앞으로 비평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기 예.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방송에 나와서 아마 활동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어디일까요? 그 매불쇼가 2주를 쉰다고 했으니까 예. 그 복귀 방송에 아마 화려하게 등장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 아침에 신기의 하는 예언? 뉴스공장 프로에는 또 자주 아마 등장을 하실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성비 사건 하나만 봐도 조국 대표 그렇게 아끼자고 ABC론, 그놈의 ABC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근거 없주처럼 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 자기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말한 거는 그렇게 뭐 공정정의 얘기해놓고 그 여성 피해자들 짓밟는 거는 하등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해준 거 유 작가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 그래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지금 합당하자고 오늘도 이제 합당 얘기 나오고 일부에서 네. 합당했으면 이겼다. 합당했으면 이겼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살아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는데 김어준 총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과거 이제 우리가 가정은 없으니까 역사의 가정 없으니까. 근데 그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상상의 나래까지 인정할게요. 다만 이번에 조국 대표가 보인 모습들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든 김어준 총수든 간에 이 얘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웅동학원 사회환원 한다고 2019년 9월에 청문회 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이번에 뭐란지 알아요? 이사진이 바뀌었대요. 사회환원 하냐고 물어봤지 이사진 바뀌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사진 바뀌면 사회환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2019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때 그거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사회환원 우리 어머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나는 솔직히 알 바 아니다. 이사진만 바꿀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근데 그때는 마치 사회환원을 할 것처럼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 말했는데 지금 6년 6개월 지나서 모른 척하고 이사진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진 우리 가족 한 명도 없다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사진 바꿔도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그 질문 있잖아요. 그 뉴스공장 포함해서 단 한 명이 안 물어봐요 그 질문을. 결국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나와서 물어봤잖아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등은 표면으로 분출된 상태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글에서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또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는데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대한 좀 확고한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정치는 책임인데 선거 패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를 하면 예상보다 선전했다, 예상보다 실패했다라고 할 때 결국 민주당이 패배했다라는 거는 자명하고 더욱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일어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인식대로 지난 선거를 민주당이 성공했다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가 설명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여당의 대표를 더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임을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여당의 대표다운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지는 한 글자예요. 한 문장.
여당은 책임 정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당은 지르는 당이 아니고 여당이 책임지지 못할 노선 투쟁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직결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에 대해서 무조건 본인이 표로 심판받는 게 여당이다. 이 얘기를 올린 거거든요. 현재 노선을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그런 해석이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게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애써 축소를 했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한 건데 이거는 진짜 교원 영색입니다. 교원 영색이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민주당 이제 모 의원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순서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곡하가세고 교원 영색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장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게 왜 지도부 책임이야? 12대 4가 왜 진 거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을 배척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말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과연 이게 승리가 맞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책임 정치가 맞냐? 라고 책임론을 기자회견 때도 꺼냈고 이번에도 꺼냈잖아요. 그럼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화살은 정청래 지도부한테 간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한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월드클래스다. 내지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좌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전 매우 좋지 않은 정치적 신호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화살 자체를 회피 기동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럼 이걸 그 논의 시작점을 계속 좌표를 찍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 일단 여기 내가 봤을 때 물컵이 내 오른쪽에 떨어졌다 해야 오른쪽이 왜 떨어졌는지 이걸 논의하는 거지. 애당초 물컵이 왼쪽에 떨어졌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논의 시작해요. 오른쪽에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꼭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가 잘못됐냐 잘 됐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화법은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 출범한 동안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꾹짝짝 해가지고 조승래 사무총장하고 사실상 사람들에게 지록이 마시고 화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네, 맞아. 대통령이 트윗 그 X에 올린 글은 참 투명하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진 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뭐 다음 당권에 도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일 수도 있고 또 그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권에 도전을 하되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정면으로 그 재신임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뽑아주면은 그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안 뽑아주면은 본인이 잘못했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지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진 거 아닌데 왜 자꾸 졌다 그러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자꾸 뭐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비겁한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계속 일관적으로 드리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좀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는 비겁했다. 네, 실제 예컨대 평택을 같은데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거는 다 뻔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하다가 간두라라고 했는 건지 아니면은 하다가 뭐 끝까지 네가 이겨라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컨대 김용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깥으로 지금 드러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일을 내부적으로 전혀 몰랐을까? 자,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았다고 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그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면 돼요. 아니면 중간에 내려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근데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거는 있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후원회장이었는데도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그다음에 뉴스공장에 그분이 출연한 걸 봤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 당원들은 이 김용남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뭐 반반인 것 같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다.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내려오라고 하든지 뭐 정확히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나는 김용남 너가 이제 예를 들면 가서 잘 승리해갖고 오면 좋고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조국 후보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되기를 원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유희동에게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특히 김용남을 콕 찍어서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좀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그 말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니까 또 엑스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나 잘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제 그만두고 사실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면 돼요. 그걸 나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또 오늘은 전당대회 준비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서 또 원래는 2달 전에 그만두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여서 와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니냐.